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김규태 단장님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김지현 센터장님은 학교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처음인데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제 보도를 좀 해 주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월 상반기 한 1, 2, 3, 4회까지는 학교급식 관련된 그 법이라던가 정책이라던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씩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한 주간의 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학교급식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학교급식 분야의 변화된 부분을 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보 통합인데요.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어린이집 관련된 업무가 오늘 6월부터 교육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6월부터 복지부가 맡아오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는 말씀이죠. 정부는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올해 안에 정부 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업무 및 예산, 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하게 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복지부가 편성한 영유아 예산은 약 1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도교육청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보육 관련 업무를 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예산보다는 인력과 조직 이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 급식법을 적용받고 있는 유치원과 적용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물리적으로 통합할 경우에 여러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급식법을 적용받던 유치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시도교육청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학교 급식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결합한 형태인 늘봄 교실이 본격화된다는 점이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뉴스 브리핑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급식 소식인데요. 먼저 전라도입니다. 1월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확보된 예산 운영에 대해 사업 계획 등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특별자치도가 되었죠.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을 보호하고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급식기구랑 시설 확충 등을 바꾸고자 예산을 총 627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23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후된 식생활관을 리모델링하고 수선하고 또 노후된 급식기구 등을 교체하고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작업 환경이 건강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027학년도까지 환기 설비 개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555개 중 111교회에 대해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요 급식 기구 교체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4억 7,320만 원을 들여서 79교 133대의 전기식 국솥 오븐 등 인덕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급식 위생 및 안전한 급식 환경에 필요한 소독기, 살균 보관고, 냉난방기 등 여러 가지 시설 등을 확충한다는 소식이고요. 또한 전북교육청은 이런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19일 본청 시설 담당, 급식 담당, 교육지원청 시설 및 급식 업무 담당자,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설비 개선 사업 이해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왔었는데요. 조리 종사자가 양념 분쇄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 고무장갑이 말려 들어가서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긴급 예산 41억 원을 투입해 학교 급식실에 잦은 안전사고 주범으로 몰려있던 양념 분쇄기 대신 식재료 분쇄와 믹스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다믹서기, 만능 다지기 등으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는 소식이고, 이번엔 경상도는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학교 급식 주제별 우수 식당 공모전을 개최를 했고, 여기에서 선정된 여러 가지 우수 레시피를 도내 학급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구교육청 역시 전북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급식 조리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290억을 투입했다는 소식이고요. 충청도는 당진시에서 친환경 급식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 비해서 17% 이상 친환경 식자재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친환경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경기도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농가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지원받게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2월 26일 경기도 의회에서 제372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친환경 농수산물 재해 피해 복구 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서 도지사가 농업 재해로 친환경 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지원하는 피해 복구 비용에 더해서 친환경 농가는 도비로 약 40%를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 유통 외에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하고 학교 급식 및 영유아, 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해서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실 역시도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급식실의 안전성 확보와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 조례 안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학교 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기도 교육감 등 교육 당국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연 센터장님께서 학교급식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주시죠.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을 때 현장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걸까요? 일단 학교는 교육부 산하고 어린이집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산하였는데 이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모든 어린이집에 관련된 급식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이고요. 그에 따라서 제일 우선순위로 다가오는 문제는 인력,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시설이 학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또 지금 현재 유치원도 학교와 급식 시설이 달라서 교육지원청의 급식 담당 주무관들이 이제 현장을 갔을 때 지도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어린이집까지 이관이 된다면 그거를 어떻게 급식을 지도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학교가 100개 교였다면 어린이집은 이 학교보다 10배, 100배 정도 많은 숫자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학부모의 의견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응대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린이집의 기준이 돼야 되는 급식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연 센터장님의 학교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패널분들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담당자 분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